112쪽 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써있니?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용어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거니? 네. 이항분포는 어디에 들어있는 친구야? 이산확률 변수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산확률 변수가 뭐였니? x값이 셀 수 있는 뚝뚝 끊기는. 그래서 표로 많이 그려서 풀었었던 거야. 표. 그치? 그런 게 이항분포. 그래서 여기서는 뭘 써요? 독립시행이라는 걸 썼었어. 독립시행. 뭘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런 거 가지고 쓰는 확률 독립시행을 썼었어. 그럼 정규분포는 뭐예요? 얘랑 아예 다른 거였죠. 얘는 x값을 셀 수가 없는. 그래서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연속확률 변수였어요. 자, 얘는 이산이고 얘는 연속이면 아예 분야가 다른 분야잖아.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예 다른 분야긴 한데 어떤 x가 이산확률 변수인 이항분포면 이항분포야. 근데 만약에 이 n, p, 이 n이 뭐였어요? 똑같은 짓을 독립시행을 몇 번 하냐? 반복 횟수가 n이고 p가 성공 확률이었잖아. 이 n이 충분히 크면 시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엄청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뚝뚝 끊기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시도를 엄청 많이 하면 네, 이게 결국은 구간으로 푸는 정규분포 확률이나 이산 뚝뚝 끊기는 걸 찾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시는 게 요 내용이에요. 근데 충분히 크다는 게 뭐예요? 굳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횟수랑 확률을 곱한 게 5였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린 충분히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문제에서 이거 충분히 크네 이대로 해야지. 이거 안 크네 안 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얘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충분히 클 때로만 나올 거야. 왜냐면 우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푸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 내는 단원이기 때문에 얘가 너 이거 충분히 안 큰데 너 이렇게 풀었어 틀렸어 이런 문제는 없어요. 무조건 충분히 크게 줄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를 보시고요. 정규분포로 푸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밑에 대충 증명이 돼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여러 번 던지는데 1이 몇 번 나오냐가 x래. 1이 몇 번 나오냐.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고 n번 던졌대. 그치? 만약에 10번 던지고 30번 던지고 50번 던진대. 그럼 그때 확률들이 있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n이 10일 때는 x 횟수가 이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양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얘를 뭐 정확히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계는 정말 일부분만 배우는 거예요. 기초만. 이런 얘기를 좀 더 깊게 다루고 싶으면 대학을 이쪽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지 않을 거면 그렇게 딥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항분포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는 어떤 이산 확률이 있는데 그게 가끔 정규분포로 바꿔 풀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럼 얘가 이항분포 문제인데 정규분포로 바꾸는지 아니면 그냥 이항분포로 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문제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 읽어보시면 동전 2개를 192번 던진다. 똑같은 짓 개 많이 하네. 이항분포네. 이런 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게 있으면. 왜? 여러분 정규분포라는 건 어쨌든 뭐 표준 정규분포 표 없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항분포 내용인데 분명히 내용은 이항분포 내용인데 설명에 혹은 힌트에 이 표가 있으면 네, 이거 바꿔 푸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x는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b라고 쓸까? 오랜만에 이항분포 할 거야. 정규분포는 n이었죠. 이항분포 b. 우리는 np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n이 얼마예요? 192가 되겠죠. 괜찮아. 이렇게 되겠고요.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앞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앞, 뒤, 앞, 뒤. 네 개 중에 앞 하나, 4분의 1이 되시는 거겠죠. 그쵸? 이항분포가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뭘 찾을 수 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평균은 뭐예요? n하고 p를 곱하는 거였죠. 곱하면 얼마니? 4, 4,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우리 어쨌든 정규분포 풀려면 분산보다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니까 위에서 구한 48에 성공할 확률 말고 실패할 확률인 4분의 3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였죠. 그럼 뭐가 나오니? 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뭐 찾으래요? 이렇게 일단 써놓고. 찾으라는 게 뭐야? 늘 찾으라는 걸 표현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뭘 찾으래니?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57번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x가 지금 뭐인 거야? 횟수인 거야. 횟수. 몇 번 나오냐? 앞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이냐는 얘기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뭐야? p 확률을 찾으래. x가 횟수가 뭐 이하? 57 이하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치? 근데 이게 이항분포면 뚝뚝 끊기는 거니까 정말 이항분포로 얘를 풀 거면 57의 확률도 찾으셔야 되고요. 56의 확률도 찾으셔야 되고 55, 54. 이 확률들 다 따로따로 찾으셔야 돼요. 뚝뚝 끊기는 이산이면 표를 보고서.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얘를 뭐라고 정규분포로 생각해서 풀자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57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푸는 걸 정규분포로 풀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면 일단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써있는 x를 b가 아니라 뭐라고?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바꿔서 생각하는 거겠죠. 자, 이항분포 쓸 때는 횟수랑 성공 확률 썼다면 정규분포를 따를 땐 여기다가 뭐랑 뭘 썼니? 평균이랑 분산. 하지만 표준편차 제곱의 형태로 썼었으니까 여기 이미 찾아놨잖아. 요 x의 평균 48. 요렇게 표준편차 6. 이런 걸 따른다라고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는 이항분포로 나오지만 평균 분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이항분포에서. 그걸 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하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가 요렇게 되시는 거겠죠. 이걸 가지고 이 확률을 찾아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항분포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정규분포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x가 아니라 z로 바꾸는 표준화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면 점수에서 평균 빼기 48, 표준 편차 6 요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가 9니까 1.5 나올 거예요. 2분의 3. 요거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림상 1.5보다 작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가 0이죠. 표준 정규분포는. 1.5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랑 여기 넓이 찾아줘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넓이 얼마랑 0.5랑 뒤쪽 0하고 1.5 사이 얼마랑 433이랑 해서 답이 뭐예요? 0.933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여러분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푸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명히 이항분포 문제는 맞아요. 근데 구하라는 게 아마 이항분포로는 풀 수 없는 게 나올 거. 왜? 찾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딱또 끊겨서 이거 언제 다 찾아? 이런 경우 아니면 혹은 정규분포 이런 말이 써있으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그다음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잘 해서 평균 분산 차에서 N으로 바꿔 한번 해봅시다. 문제 풀어볼게요. 푸세요. 자, 볼게요. 이게 이항분포가 맨날 하는 게 NP 찾는 거 막 쉽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형태가 이 19번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나한테 이건 니들이 무조건 질문을 할 거야. 왜냐면 아직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게
두 번 푸셔야 되는 거야, 두 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 보시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P가 있는 거야.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뭐, 5 이상이 나오면 뭐라고? 네, 앞으로 2칸. 근데 작게 나오면 뒤로 3칸 간대. 막 던지겠지. 그럼 뭐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15번 던진 후에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쵸? 예.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뭐라고요, 얘들아? 좌표예요. 괜찮아? X가 좌표인 거야. 에이, 자,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푸냐면 애들이, 일단 X가 나왔는데, 주사를 계속 던지네? 그럼 X는 15번 던져. 5 이상이 나오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6분의 2.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 여기서 얘기하는 15번과 3분의 1은 뭐야? 뭘 15번 한 거야? 주사위 던지는 걸 15번 한 거야. 그러니까 X가 주사위 던져서 3분의 1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아니 3분의 1, 5 이상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만 보면은. 뭔 얘기 괜찮아? 그러니까 얘 15번 던진다며 X가 좌표가 15번,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야. 즉 X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자, X는 좌표라고 해놨어. 그럼 얘 가지고 이거 이항분 이러면 안 된다고요. X가 이항분포인 게 아니라 선생님 주사위 계속 던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새로운 확률 변수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셔야 돼요. 요런 게 이항분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항분포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기 써있긴 한데 얘로 풀면 바로 안 풀리는 거야. 돌아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새로 만드셔야 돼. 그 주인공이 뭐겠어요? 주사위 던져서 누가 뭐 이상 나오는 거 5 이상인 뭐 횟수, 우리 계속 주사위 횟수 이런 게 몇 번 하냐 이런 게 이항분포였잖아요. 그래서 5 이상인 횟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y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지. 15번 던지지. 5 이상이 몇 번 나와? 3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나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x가 이렇다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주인공을 새로 만드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자, 얘는 y를 가지고 얘를 식을 만드셔야 되는 거야. 자, x는 뭐라고요, 얘들아? 좌표라며, 좌표. 좌표는 어떻게 해야 나와? 5 이상이 나오면 앞으로 몇 칸 가? 2칸 간다며. 근데 우리 5 이상이 몇 번 나와? y번 나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2y 쓰시는 거야. 뭔 얘기 괜찮아? 왜? y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앞으로 2칸 간다며. 그럼 2y만큼 갔겠지, 앞으로. 괜찮아? 자, 그럼 5 이상 이렇게 나온대. 4 이하는 몇 번 나와? 나 총 15번 던진다며. 얘가 y번 나왔어. 5 이상이. 그러면 5 이하는, 4 이하는 몇 번 나오는 거야?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나 어떻게 움직여? 뒤로 몇 칸 가? 3칸. 그러니까 뭐? 요렇게 더한 게 좌표지 않겠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좌표가 뭐예요? 던져서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근데 좀 큰 숫자 나오면 앞으로 간대. 몇 칸? 2칸. 근데 큰 숫자 몇 번 나왔어? 우리 y번 나온다고 쓸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y만큼 앞으로 갔겠지. 근데 재수 없으면 뒤로 갈 거야. 뒤로 몇 칸 가? 3칸 가. 뭔 얘기인지 괜찮아? 3칸 갈 건데 몇 번 나와? 뒤고 와. 5 이상이 y번이야. 15번 던진다며. 그럼 15 빼기 y번만큼 나오겠지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를 이항분포로 푸는 게 아니라 관계식 갖고 푸는 거야. 이거 정리하시면 결국 뭐 나오시는 거야? x는 2y에서 이거 더하면 5y 빼기 45라고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x에 뭘 찾으래? 분산을 찾으라는 건 누구의 분산 찾으랑 똑같은 거야. 5y 빼기 45의 분산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이렇게 안에 변형된 형태의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앞에서 했잖아.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고 앞에 있는 5를 뭐 해서?
그렇지. 이거 구해줘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걸 어떻게 여기서 갖다 풀 거야. y의 분산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항분포 아니까 y의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v의 y는 어떻게 되는 거니? 평균 횟수 n 실패 성공 3분의 1 실패 3분의 2 이거였잖아. 그래서 얼마야? 5니까 3분의 10. 그래서 3분의 10 집어넣으니까 답은 뭐 나오시는 거니? 숫자가 좀 이상하네. 3분의 250이라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숨어있는 문제예요. 주인공이 숨어있는 문제. 근데 얘가 주사위 던지는 거랑 움직이는 걸로 해서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정리합시다. 맨 마지막 단원도 내용이 많진 않은데요. 2번에 나눠서 할 거고요. 제발 앉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도 상관없어요. 자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도 상관없는 자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또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왜냐면 새로운 용어가 막 나와서. 근데 문제 풀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얘기들을 또 시작할 거야. 어쨌든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보다 내일 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오늘은 어쨌든 좀 기본 얘기만 또 할 건데 뭔지 봅시다. 자, 제목에 보면 뭐라고 써있니?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써있어. 이게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집단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청소고 학생들의 뭐 IQ, 뭐 천안여고 학생들의 키 이런 걸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어쨌든 통계라는 게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평균 찾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건 조사해야 되는 모든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키라고 하면 대한민국 20대 뭐 남자 평균 키 하면 모집단이 뭐야? 대한민국 20대 남자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걸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일부분만 조사하고 뭐 이러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집단은 뭐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통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전수조사. 근데 이렇게 조사를 못하죠. 어떻게 다 조사해? 그래서 이제 표본과 표본조사라는 게 나와요.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 키 어떻게 재? 그러니까 군대 간 애들만 이게 축하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고 이런 거 조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분만이라도 좀 재자. 그래서 일부분을 재는 걸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일부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은 여기에요.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크기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뽑았냐라는 건 크기라고 불러요. 크기. 여기 그림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다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를 못하니까 요 일부분만 빼내서 이걸 추출한다라고 하는데 일부분만 빼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표본만. 그치?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거 대충 얘네 키가 평균 이 정도니까 전체 키 평균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쵸? 언제 다 조사해? 조사 못하니까 일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런 게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추출, 모집단에 속하는 확률로 추출대로 하는 이 뭔 소린가 싶을 건데 용어가 뭐뭐 나와요? 임의 추출. 그 다음에 복원 추출.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 이런 말이 나와요. 임의 추출은 뭐야?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는다는 얘기인 거야. 랜덤.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뭘 조사하는데 뭐 서울에 있는 애들만 조사해. 뭐 대치동에 있는 애들만 뭐 IQ 이런 거 좀 뭐가 좀 찝찝하잖아. 일반적으로 고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둘을 랜덤으로 뽑는다. 그런 게 임의 추출이고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확률할 때 바구니 문제 많이 했잖아. 공을 꺼내, 확인해, 제껴놔, 또 꺼내 이렇게 안 집어넣고 되돌려 놓지 않고 뽑는 걸 비복원이라고 부르고요. 확인해, 다시 넣어, 다시 섞어, 또 확인해
이런 걸 복원 추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용어들은 뭐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시겠고요. 네, 이제 넘겨보면 계속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중요한 얘기 잘 볼게요. 조금 헷갈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아까 모 집단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의 집단. 조사해야 되는 전체. 그럼 모 평균은 뭐예요? 얘들아, 모 평균은. 말 그대로 전체의 평균. 정말 다 조사했을 때 나오는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모가 붙으면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조사해 못해. 아까 못한다며. 표본만 뽑아서 조사한다며.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를 붙이냐, 표본을 붙이냐 차이인 거야. 잘 보셔야 돼. 근데 모 집단에서 임의 추출, 랜덤으로 몇 명을 뽑은 거야. 크기가 n이라고 뽑았어요. 아까 크기가 뽑는 크기 몇 개 뽑았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 크기가 n이면 n개 뽑았다는 거야. n개의 무리를 뽑은 거야. 그때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x바, s제곱, s 이렇게 쓴대요. 괜찮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전체가 있어. 얘네 다 조사해 못해. 그래서 떼서 막 조사를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값이 있겠죠. x1, x2 있겠지. 이런 값들이 있겠지.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래서 뭐 값들이 막 있어요. 괜찮아? 얘네를 가지고 x1, x2 얘네를 가지고 괜찮아? 얘네들의 뭘 찾는 게 평균을 찾는 게 네 있겠고 얘네 갖고 평균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언니 괜찮아? 요 안에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이게 많은 것들을 조사를 못하니까 요거 조사했더니 x 이렇게 조사를 한 거야. x3. 이 대표적인 값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어? 대표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겠지. 언니 괜찮아? 그 친구가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쓰듯이 x바라고 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요? 말 그대로 x1, x2 이렇게 조사한 것들 n개를 똑같이 n분의 1 평균 구하는 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본 또 얘네들에 대해서 평균이 있듯이 뭐가 있을 거야? 분산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s제곱이라고 하고요. 표본 표준 편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제가 s니까 s제곱이니까 얘는 s겠죠. 그쵸? 아시겠죠? 근데요, 얘는 잘 안 써요. 얘는 잘 안 쓸 거예요. 메인은 누구만 가지고 하는 거냐면 얘 갖고 하는 거예요. 얘 갖고. 뭔 얘기인지 괜찮아? 얘네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분산, 표본 편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여러분 어쨌든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때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지금은 선행할 때는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x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이라고. 각 대표값들 n개를 n분의 1로 나눈 평균.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거의 표준 편차 분산인 거야. 근데 이거 의문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읽어보시면 분산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분산. 각 값들에서 뭘 빼? 평균을 빼는 거야. 뭔 얘기 괜찮아?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니까. 그걸 편차라고 불렀고 그 편차를 그냥 더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0 되니까 뭐 해서 더해요,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게 우리 분산 구하는 식이었어. 선생님, 근데 왜 얘는요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눠요?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표본 평균을 정의할 때
표본 분산도 같이 정의를 할 건데 이 표본 분산으로 정의할 때는 n-1로 나누는 게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라는 멘트가 쓰여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얘를 왜 구해? 얘를 구하는 이유는 뭐야? 얘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비교하려고. 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어쨌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야 떼서 조사하는 보람이 있겠죠. 조사했는데 뭐 전체랑 아무 쓰잘데기 없으면 조사를 왜 하겠어요? 그쵸? 근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유의미한 답이 나오도록 비슷한 수준으로 추측할 수 있으려면 n보다는 n-1로 풀어야 된다라고 수학자들이 좀 찾아 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건 대학교의 얘기고요. 그냥 좀 다르게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 그래서 크게 의문 가지지 마세요. 선생님 계산할 때 그럼 이렇게 써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거의 안 나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그럼 얘가 왜 중요한지 볼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 내용을 뒷단원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선생님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전체를 조사 못하니까 일부분만 떼서 조사하는 얘네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진짜 배우는 게 뭔지 볼게요. 옆에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는 게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넘기시면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이번에 그냥 시끄럽게 해도 돼. 괜찮아. 뭐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대요?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대요. 근데 표본 평균이 뭐였어요? 아까 앞에서 평균인데 표본 떼서 조사한 거의 평균 누구 얘기하는 거야? X바. 이게 메인이야. 이 개념 3번 얘기를 우리 뒷단원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뭔 차이예요?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거 봐봐. 얘네가 뭐였어요? 일부분 떼서 조사한 이 값들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우리는 결국 제일 비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네보다 이 값들 있죠. x1, x2 요걸 가지고 구한 누구? 이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쨌든 우리가 일부를 떼서 조사할 거잖아. 근데 일부를 뗐을 때 요렇게 뗄 수도 있지만 다음 조사할 때는 어떻게 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떼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매번 똑같이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오늘은 약간 서울 쪽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밑에 섞어서 어느 날은 좀 밑에 애들 위주로 서울 이렇게 좀 섞어 이렇게 조사가 매번 다르단 말이야. 이미 추출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마다 x1, x2, x3 나오는 값이 서로 다 어떻게 되겠어? 다르겠지. 그러면 누구도 매번 다르겠어. 이 표본 평균 역시 매번 다르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x바가 매번 다를 건데 이거의 평균은 뭔지 이거의 분산은 뭔지 이거의 표준 편차는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마지막 단원인 거예요. 알겠니? 각 값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라 각 값들로 가지고 구한 평균의 평균. 각 값들로 가진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것들의 평균. 저렇게. 요런 것들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조금 얘기가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알겠니? 위에는 일부분 떼서 조사한 친구들 가지고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첫날은 이렇게 떼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x바가 뭐 이렇게 나왔어. 둘째 날 조사했을 때는 랜덤으로 또 이렇게 탁 해서 뽑았더니 평균을 구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 어쨌든 얘네들도 값이 여러 개가 나올 테고 이거에 뭐가 있을 테고 평균이 있겠고 분산이 있겠고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거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걸 왜 구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모평균이 보통 우리 m이라고 쓴다고 얘기했었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이런 모집단에서 임의로 뽑은 크기가 n인 표본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몇 개 막 n개 이렇게 뽑았잖아. 그거에 뭐가 나올 거라고? 표본 평균이 x바라고 나올 거라고. 그거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실제로 구해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x바의 평균을 구했더니 전체 평균이랑 똑같이 나온대요. 왜 그래요? 해보니까 이렇게 된대.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니까 원래 분산, 시그마 제곱이 원래 분산이잖아. 이거를 n, 크기, 몇 개, 이걸로 나눈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똑같진 않겠죠. 거의 똑같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겠고. 마지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똑같아지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나중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 왠지 모평균하고 비교하는 거는 앞에서 배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일 것 같은데 얘네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의 얘네들하고 비교한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표본 평균의 얘네들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어느 정도는 볼게요. 어느 정도는. 자, 보시면 뒤에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뒤에 문제는 쉬워. 지금 설명이 어려운 거지.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있는 3개의 공이 바구니 안에 있는 거야. 바구니 안에 1, 2, 3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임의 추출, 눈 감고 뽑을 거야. 뽑았을 때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근데 얘는 숫자가 몇 개 없으니까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x는 공에 적힌 수 1, 2, 3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네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구했어. 평균이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해볼게요. 밑에가 중요한 건데. 크기가 얼마인 2인 표본으로, 그러니까 몇 개 뽑는다는 얘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2개 뽑는 거야. 2무리 뽑는 거야. 이게 했을 때, 각각 공에 적힌 수를 x1, x2라고. 왜? 2번 뽑는 거니까 크기가 2인 거니까. 이렇게 뽑을 거야.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치? 그러면, 이거 처음에 꺼냈을 때 뭐 꺼낼 수 있어요? 1. 그 다음 꺼냈을 때 2. 뭔 얘기 괜찮아? 근데 이거 처음 꺼냈을 때 1. 두 번째 꺼냈을 때 또 뭐 꺼낼 수도 있어. 1 꺼낼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1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첫날 조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 날 조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크기가 몇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조사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를 꺼내. 1 나올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조사했을 때 또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1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래서 두 번 추출한데 적힌 수가 각각 x1, x2래. 그러면 x1, x2가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한 거죠. 1, 1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나올 수도 있고 1, 2, 1, 3, 2, 1, 2, 2, 3, 3, 1, 3, 2, 3, 3 나올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치? 그래서 아까처럼 보시면 여기서 꺼내서 조사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첫날 했더니 여기가 1 나왔고 여러분 조사했더니 얘는 뭐 나왔대? 만약에 또 2 나왔대. 근데 여러분 얘는 뭐였어요? 얘는 표본 평균이었죠. 나온 값들에 뭐 구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1, 2 나오면 평균이 얼마인 거야? 2분의 3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표로 다시 조사한 거야. 1, 1이 나오면 평균 1이겠죠. 1, 2가 나오면 2분의 3이겠죠. 1, 3이면 2겠죠.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아까보다 개수가 많아졌죠. x는 1, 2, 3이었는데 x바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건 1, 2분의 3, 2, 2분의 5, 3까지. 왜? 3, 3 꺼내면 표본 평균이 3이니까. 이렇게 좀 더 여러 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총 몇 개 나와요? 방법이 9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분의 3은 몇 번 나와? 2번 나오니까 2분의 3은 9분의 2인 거야. 그 다음에 2는 몇 번 나와? 2. 하나, 둘, 세 번 나오잖아. 9번 중에서. 그래서 2 밑에 확률이
얼마야? 9분의 3, 3분의 1인 거야. 그래서 뭘 만든 거야?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다시 만든 거야. 표본 X바의 확률 분포를 만든 거야, X바의.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구해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평균은 똑같이 나오고요. 분산은, 원래 위에서 썼던 여기 3분의 2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거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얘가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 원래 우리가 구하는 모평균의 분산을 뭐로 나눈 거? n으로 나눈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모분산이 3분의 2 나왔었는데 크기가 2인 거니까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진짜 3분의 1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는 한번 보여주려고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당연히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어요. 풀긴 하셔야 돼. 연습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메인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결론 지금 보셨듯이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하고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면 모분산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풀 수 있는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모표준 편차랑 비슷하게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아까 구한 그냥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얘네를 찾는 게 아니라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마지막 단어는 이 용어 때문에 좀 헷갈려요. 잘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겠고요. 그래서 뒤에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보고서는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볼게요. 뭐 나오는지. 자, 볼게요. 그래서 모평균이 모표준 편차가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이미 추출해. 잖아. 근데 이제 정확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계속 앞에서 뭐 했어? 정규분포 했잖아. 뒷단원도 정규분포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기했던 거야. 또 나오는 거야 또. 근데 뭘 할 거냐면 모집단이 여러분 정규분포를 따르면요.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표본평균 X바를 가지고서 하는 것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X바 역시도 정규분포를 따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쓰셔야 되는 거겠지. 근데 얘가 아까 뭐랑 똑같다고요?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그냥 M이라고 쓰실 거고요. 그 뒤에 여기다가 분산을 쓸 건데 분산이 뭐였어요? 원래는 시그마 제곱 모집단에서는.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모집단의 얘를 크기 n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x바가 얘를 따른다 라고 나오기는 해요.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할 때도 정규분포 쓰라고 하면 얘랑 뭐라고 써? 이거 분산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도 저렇게 쓰는 것보다 m 그 다음에 뭐라고?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라고 써버릇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린 정규분포에서 표준화 할 거면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좋겠어요. 그래서 역시나 요거 가지고 x바가 정규분포 또 푸는 문제가 뒷단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하고 크게 상관없이 문제 푸는 데는 설명 내용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정규분포 풀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표준화 할 때 조금 쓰는 게 다른 것 뿐인 거야. 내용은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집단은 정규분포는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크기를
추출해서 조사를 할 건데 n을 엄청 많이 조사하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우리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선택 과목이고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건 정말 미비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증명하거나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대학을 가셔야 될 거예요. 대학 가셔서 아마 배우게 되면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x가 모집단이면 x 바도 모집단, 아니 x가 정규분포면 x 바도 정규분포다. x가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x 바가 정규분포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정규분포 아니면 문제 내겠어? 안 되겠어? 안 낼 거야. 그래서 우리는 x 바, 얘가 모두 정규분포인 문제를 풀게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앞에서처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런 내용의 문제 한 개, 두 개만 딱 풀고요. 질문 받을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네,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써있는데 써있기로는 그냥 뭐가 써있는 거예요? 네, 모집단 x의 값들이 그냥 써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크기가 9인 9번 추출할 거란 얘기인 거야. 9개 꺼내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한 거. 근데 9개 주사했다며. 그럼 그거 평균들의 어떻게 되는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다 일일이 구하냐? 아니라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결론을 냈잖아 이미. 결론만 갖고 풀 거야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집단의 평균 m을 구할 거예요. 오랜만에 한다 이산확률 표 보는 거. 평균 어떻게 구했니? 그냥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얼마 나오니? 그러네. 예. 그럼 얘가 그냥 뭐랑 똑같다고요? 네. 표본 평균 x 바의 얘랑도 어차피 무슨 값이라고요? 똑같은 값이라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그냥 2인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니? 이 친구의 뭘 구할 거야? 분산 시그마 제곱을 구할 거예요. 자, 얘는 우리 오랜만에 할 텐데 편차 구하고 이러고 안 하고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 구하는 공식이 뭐였니? 오랜만에 한다. 네, x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잖아. 2의 x의 제곱을. 오랜만에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그래서 요걸 풀려면 얘는 4가 되시는 거겠고. 앞에 부분만 좀 구하시면 뭐가 되셔야 돼요? x제곱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위에다가 x제곱만 다시 씁시다. 그래서 x제곱 가지고 확률은 똑같은 거니까 기대값 평균을 구하시면 4분의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분의 9 요렇게 더한 거에서 뭘 빼는 거야? 4를 빼는 게 원래 모집단의 분산인 거잖아. 구하시면 어떻게 되겠니? 4분의 10, 2분의 5 빼기 2니까 2분의 1 나오겠네요. 자, 얘는 모집단의 분산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것 같아요. 아니, 하는 김에 합시다. 뭐도 할까요? 자, 얘가 얘래. 그럼 우리 뭐 할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해보자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뭐로 나누는 거라고요? n, 그렇죠. 크기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n이 9라고 했으니까 9로 나누셔서 얘가 18분의 1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여기다 뭐 씌우면? 루트 씌우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냥 나오시는 거겠죠.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되겠어요? 모집단의 평균을 구합시다.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표준 편차 구하시면 아까 분산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뭐 나오겠니? 루트 2분의 1 나오시겠죠? 루트 2분의 1. 그치? 이렇게 되시는 거고. 얘를 가지고 누굴 찾으려면 여러분,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원래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루트 n. 왜? 분산이 n으로 나눴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 하시면 답이 6분의 루트 2라고 나오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시겠죠. 아니면 여기 아까 뭐 씌워도 되고요. 루트 씌워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데 조금씩 구할 때마다 들어가는 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계산 좀 해보도록 할게요. 푸세요. 여러분 밑에 어떤 식으로 나오기도 하냐면 이건 풀 건 아니고요. 유제 3번 보시면 알겠지만 네 2, 2, 2, 3, 3, 4, 4 7장이 들어있는데 4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 문제냐면요. 4장을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장씩 4번 꺼낸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구니에서 카드를 꺼낼 거야. 그래서 X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네, 한 장 꺼냈을 때 나오는 카드 적힌 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X는. 그러니까 X는 뭐 나올 수 있는 거야? 2, 3. 그때의 확률. 얘가 7장이니까 7분의 2. 이런 거야. 모집단. 그러니까 4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한다고 해서 4장 꺼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4번 꺼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바를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집단은 요렇게 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위에랑 좀 얘기가 되는데 위에는 표가 있잖아. 얘는 표가 없는데 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4장 꺼낸다고 해서 뭐 7시 4분의 이런 걸 하는 게 아닌 거야. 이미 추출한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 얘가 표본 조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장씩 꺼내는 걸 4번 한다. 아, n이 4인 표본 조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에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이거 모집단 갖고 요거 갖고 찾은 다음에 요거 찾는 거 해줘 라는 문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약속이 돼 있는 거라 요렇게는 요렇게 푼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나중에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는 넘기시면 있는 네, 저번 시간 했던 거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 했던 거 똑같이. 뭐 정규분포 할 거예요. 정규분포. 문제 보시면 TV 시청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TV 시청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래. 그렇지? 그러니까 X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60이랑 10의 제곱 이렇게. 근데 이걸 다 조사하지 말고요. 학생 중에 몇 명? 25명만 N,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추출 나오면 이게 단원이 섞여 나올 텐데 나중에는 이미 추출이라는 표현이 나오시면 표본 조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N이 25인 조사를 하는 거야. 그때 이 25명의 시청 시간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뭐 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X바 이미 추출한 거의 시청 시간의 평균 표본 평균이 59, 64 요거 찾아줘 랑 똑같은 문제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야. 근데 결국은 물어보는 걸 저렇게 써봤더니 결국 뭐랑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정규분포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앞에서 했던 정규분포 얘기랑. 근데 여기만 X가 아니라 X바로 바뀐 것 뿐이야. 괜찮아? 똑같아요. 우리는 X든 X바든 이걸로 확률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뭐로 바꾸셔야 돼요? Z로 바꿔야 우리는 풀 수 있다고. 그래서 Z에 대한 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Z로 바꿔볼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표준화라는 걸 하면 원래 점수에서 뭘 빼는 거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야. 근데 평균은 네, 그냥 이거 따라가시면 되겠죠. 왜? X바의 표본 평균의 평균도 모평균의 평균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60인 거야. 다만 여기 밑에 쓸 때 뭔 얘기인지 괜찮아? 우린 뭘 쓰셔야 돼요? 시그마 10 아니라고. 뭐 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쓰셔야 된다고. 헷갈리시면 처음에 나왔을 때 크기 25라고 나왔으면 X바가 어떻게 되는지 써놓는 게 좋아요. 60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n의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나 써놓는 게 좋긴 해요. 나중엔 안 쓰는 게 더 빨리 할 텐데 처음엔 헷갈리면 쓰세요. 그러니까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60이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를 쓰시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풀이는 똑같아요. 풀이는 똑같은데 주인공이 x가 아니라 x바로 바뀌어서 여기 숫자들이 조금씩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오른쪽 63이면 여기 60, 자 얘도 2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부터는 앞에가 표본 평균이었든 뭐였든 못 찾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찾는 문제가 되시는 거겠죠. 그림상 어떻게 여기 있는 어디 0.5부터 이쪽 부분도 찾고 1.5 이쪽 부분도 찾고 그래서 0.5까지가 19159 1.5까지가 433이니까 더 하시면 답이 되시는 거겠죠. 얼른 풀어볼게요.